안녕하세요. C샵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밍 학습이나 혹은 C샵으로 게임 서버 만드는데 학습하는 그 목적으로 C샵으로 만들어진 오픈 소스 코드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책으로 제가 만든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현재 총 3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도 또 좀 괜찮은 C샵 오픈 소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나 혹은 게임 코드 같은 걸 좀 또 제가 찾게 되면 또 그 부분 분석해서 또 책으로 만들어서 계속 여기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총 3개 정도 있고 이 중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패스트 소켓 라이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패스트 소켓 라이트에 대한 이 제가 글로 만든 거는 이 MD 파일 패스트 소켓 라이트.md 파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 소켓 라이트 소스 코드는 요 안에 들어가요. 이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소스 코드들을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게 이 파일입니다. 패스트 소켓 라이트 텍스트 파일. 예. 그래서 요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패스트 소켓 라이트 코드를 보시고 이렇게 분석을 하실 때 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나 혹은 좀 더 AI 통해서 어떤 의견을 받고 싶을 때 이 소스 코드를 던져주려면 좀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 그때 이 텍스트 파일을 그냥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 쪽에 첨부시키고 그 다음에 내 첨부된 파일을 기준으로 어떤 질문을 내리고 답변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패스트 소켓 라이트에 대한 코드에 대한 질문이나 혹은 그 부분에 대한 코드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AI한테 도움을 받을 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이브러리 코드를 AI 쪽에 활용한다든가 질문할 때는 이 텍스트 파일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소켓 라이트 MD 파일을 또 클릭하면 이제 클릭하면 이 안에 내용 이렇게 이제 있고요. 뭐 대부분 이제 AI 쪽에 제가 질문을 내려서 벌어낸 그리고 또 제가 보고 일부분 조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편집을 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대한 설명이 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이 패스트 소켓이라는 게 이게 나온 지 좀 된 코드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놓은 C샵하고 혹은 단넷 라이브러리하고 좀 최신께 제대로 포함 안 된 부분도 있죠 보면. 그래서 이건 이제 이 패스트 소켓에서 저는 일단은 뭐 사실 실제 업무에 사용해도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고요. 꽤 괜찮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 학습 용도로 좀 활용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코드를 한번 최신의 C샵 코드를 한번 바꿔보시면서 리팩토링 하시면서 좀 더 코드에 대한 분석이나 혹은 활용 이런 것들을 학습해 보시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문서를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텍스트 파일 통해서 AI한테도 한번 또 답변도 얹고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이 코드를 리팩토링해서 최신의 단내 C샵 코드로 한번 바꿔보시고 그리고 테스트까지 해보면서 한번 완벽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꽤 길기 때문에 이거 제가 좀 AI를 사용해서 이 간바라는 AI를 사용해서 만든 문서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걸 만든 이 문서로 조금 이야기를 핵심 부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있죠. 여기도 제가 넣었지만 최신 시작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리팩토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본 코드는 이 GitHub에 보면 있습니다. 보면. 일단 뭐 패스트 소켓 참고로 그러니까 원래 원본은 패스트 소켓이고요. 제가 이걸 조금 손을 봤는데 손을 보고 나서 이제 라이트라는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보면 뭐 전체 아키텍처 구조는 뭐 소켓 BS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패스트 소켓 라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 서버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클래스들을 성속해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층별은 아까 얘기대로 베이스가 최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서버 레이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켓 베이스는 이제 이런저런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그 정의되어 있고요 보면 아이 커넥션은 이제 새로운 연결이 됐을 때 그 연결을 가리키는 그 객체로 하나의 객체로 보고 가리키는 그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연결 추승화, 뭐 상태 관리, 그 비동기체 여기서 이걸 통해서 해당 연결된 그 리모터와 패킷을 주고받고 어떤 거 할 수 있죠. 보면 베이스 호스트는 이제 서버 클래스, 예, 서버 클래스에 추상화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결된 것들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 연결이 됐을 때, 새로 메시지가 왔을 때,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가상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관리, 스폴링, 패킷 퀸, 이벤트 처리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디포트 커넥션은 이제 아까 앞에 했던 이 아이 커넥션에 이걸 구현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살 때 디폴트 커넥션 객체를 바로 쓰셔도 되고, 혹은 이것을 다시 또 상속받아서 또 나한테 맞는 걸로 또 재정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연결 생명 중에는 제일 처음에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면 이 디폴트 커넥션 객체가 생성되겠죠. 그 다음에 수신을 시작하고 데이터 처리, 수신의 데이터를 메시지로 변환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해당 연결 그 클라이언트한테 패킷을 보낼 때 송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끊어지면 연결 종료 시 또 리스트 정리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연결 생명 주기가 생명 주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은 우리가 이제 패킷 데이터를 보낼 때 그거를 바로바로 즉시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떤 큐에 담아서 순차적으로 비동기로 보내게 되어 있는 그런 패킷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샌드로 호출하면 바로 그때 바로 비동기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큐에 담아서 그 큐에 이제 뭐 이제 보내고 있는 상태 데이터를 어, 보내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바로 보내고요. 보내고 있는 중이라면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보내는 그런 행태로 갑니다. 그래서 순서성 있게 패킷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가 샌드를 하면 패킷 큐시가 되고 그 송신 상태를 확인해서 바로 보낼 수 있으면 바로 보내고, 현재 보내고 있는 중이면 그것이 다 보내지면 그때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레드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락을 통해서 동기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서 보장도 하고, 그리고 흐름 제어도 하고 있습니다. 커넥션 관리는 아까 디폴트 커넥션, 그러니까 아이 커넥션으로도 만들어진 그 객체를 관리하고 있는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결이 발생할 때마다 커넥션 아이디를 할당하고요. 이 커넥션 아이디는 일종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우리가 컬렉션에서 특정 커넥션 객체를 찾고 싶을 때 이제 이걸로 찾아가시면 되겠죠. 소켓 서버는 이제 베이스 호스트를 이제 상속받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리선 소켓이나 혹은 소켓 서비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버를 만들 때 구현해야 될 거 구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만들어서 여기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프로토콜은 뒤에 조금 나가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패킷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게임 어떤 프로그램 만드느냐에 따라서 패킷 구조체가 바뀔 거죠. 패킷 포맷이 바뀔 거잖아요. 아마 대체적으로 헤드와 보디는 동일할 건데 헤드가 어떻게 될지 보디가 어떻게 될지는 좀 다르겠죠. 특히 대부분 헤드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추상화시켜서 패킷의 포맷이 바뀌어도 예, 그러니까 직렬화 방식이 바뀌어도 라이브러리는 수정하지 않고 우리 쪽에서 그 부분을 넣어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있는 게 이 프로토콜 쪽입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팀 메시지가 이제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부분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프로토콜일 때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팀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패킷의 구조체라고 패킷의 어떤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직렬화 방식을 쓰더라도 패스트 소켓 라이트 부분에 라이브러리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가 맞는 걸 객체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요 에서는 이제 커맨드를 안 해놓고 문자 일인데 문자 일에 파싱하는 어떤 특정한 포맷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패킷을 구분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트 소켓 라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바이너리 쪽도 기본 제공인데 근데 그 바이너리 방식 포맷이 다르시면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이 프로토콜 상속해서 프로토콜 클래스를 만들어서
패스트 소켓 라이브 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코맨드 라인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파싱이 이런 식으로 파싱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스리프 프로토콜하고 요즘은 안 쓰는데 옛날에 조금 유명했던 거거든요. 그것도 이게 이제 10년 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요것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랭스 앞에 4바이트 있고 그 다음 페이로드가 버디라고 생각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토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비스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 패스트 소켓을 활용해서 살 때 우리가 정의해야 될 부분이 이 아이소켓 서비스를 성속받아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구현해 줘야 되겠죠. 새로운 연결을 봤을 때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아이소켓 서비스를 상속된 클래스를 상속해서 거기서 구현해 주시면 그 코드가 호출되겠죠.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아이커넥트나 샌드 콜백이나 리시버나 디스커넥티드 혹은 예외가 발생할 때 있는 부분을 재정해 놓으시면 우리가 만든 코드가 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디폴트적으로 아이소켓 서비스 상속된 클래스가 ABS 소켓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이외에는 이제 이것을 상속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실 이 ABS 소켓 서비스를 상속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연결이나 데이터 수신 시작, 메시지 처리, 응답 종속, 연결 종료 이런 부분이 다 만들어져 있죠. 보면 메시지 시스템은 아까 이제 아이프로토콜과 이제 관계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우리 패킷을 관리시키는 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투 패킷이라는 것도 있죠.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가 만드는 보통 우리가 서버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를 만들면 이게 어떤 코드에서 또 이 동작이 바뀌면 안 되고 설정 파일에서 동작이 바뀌어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이것도 패스트 소켓도 보면 소켓 서버 컨피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설정 값을 넣으면 그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집니다. 보면 뭐 포트 번호를 준다든가 혹은 최대 연결수를 정한다든가 뭐 프로토콜을 어떤 걸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켓 서버 매니저 싱글톤은 뭐냐면 우리가 소켓 서버라는 게 서버를 만들면 거기에 리슨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한쪽은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접속하는 거, 또 한쪽은 내부에 서버 간 서버끼리도 통신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어떤 A라는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접속을 하기도 하고 다른 소켓 서버와 우리가 만약 백엔드 서버겠죠. 통신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접속을 받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이 리슨 소켓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서버 아까 서버 호스트 서버 호스트를 항속받는 그 객체를 우리가 그런 리슨 역할하는 그것만큼 만들어서 이렇게 등록시켜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컴피거 파일을 그 숫자만큼 만들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당연히 UDP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UDP 부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시스템으로 뭐 간단한 로깅도 있고, 근데 로깅은 이게 좀 그렇게 정교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셀이로거나 좀 많이 쓰고 있는 엔로거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때 많이 쓰는 거겠죠. 그리고 슈퍼소켓이란다. 패스트 소켓을 구현해서 만든 샘플 코드를 제가 에코소켓 만들었는데, 그래서 에코소켓 코드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걸 쓸 때 패스트 소켓 라이트를 쓸 때 이 ABS 소켓 스페이스라는 걸 재상속받아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구현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커맨드 라인을 쓰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현하지 않는데 만약에 바이너리를 주고받고 싶을 때는 이 부분도 이제 자기만의 아까 커맨드 메시지를 만드셔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프로토콜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부분만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패스트 소켓 라이트를 본명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pp.config에 이제 설정 파일을 넣을 수 있고요. 설정 정보를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소켓 라이트를 사용하면 이제 본연적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소켓 서버를 아주 이렇게 쉽게 작은 코드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코 서버는 말 그대로 수신한 걸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기능이 꽤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성능 최적화 기법으로 객체 플링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돼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을 건데 제가 보면 C#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관련된 코드 그 문서에 보면 이건데 보면 이 부분 그래서 객체 폴링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동기 I/O를 당연히 쓰고 있고 그리고 패킷큐 같은 거는 락프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쓰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좀 유명하고 안정성 높은 락프리 큐 같은 거를 들고 오셔도 되겠죠. 혹은 단넷에 있는 콘크리트 큐 그냥 그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설계 패턴 디자인을 보면 이런 설계 패턴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모리를 채식하기 위해서 이제 어레이 세그먼트라는 거 쓸 거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레이 세그먼트가 있어야지만 어떤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만을 지적해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보면 근데 이 근래에 스팬이 나왔죠. 그래서 리페일 요청하실 때 이 어레이 세그먼트를 스팬으로 한번 바꾸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외적인 이유 있고 우아한 종류 있고 뭐또 아까 앞에 제가 에코 서버 이야기했지만 뭐 게임 서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겠죠. 그 채팅 서버 뭐 이렇게 약간 간단한 레이저 코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스페스터 소켓라이트를 사용할 때 좀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서버의 모니터링 돼야 되겠죠. 그래서 커넥션 상태를 이렇게 측정해서 표시를 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도 추적해서 이제 어느 정도 메모리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메모리 리기 발생하지 않는지 그건 또 보시면 좋겠죠 보면. 예. 그래서 모듈 계층별로 명확히 분리 구조가 잘 되어 있고요. 확장성이 좋고 비정규 아이오와 객체 플링이 하기 때문에 성능도 괜찮고요. 그리고 설정 기반의 동작에 유연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성능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또 한번 기능을 넣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패트 소켓라이터는 최적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고 확장 가능한 설계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보면 코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시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으실 거고요. 아까 만들 특히 이 프로토콜 부분을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프로토콜 포맷을 만드실 때 여기에 있는 걸 만약에 동일하면 이거 있는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음성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드실 때 여기 있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디폴트 바이너리를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헤더가 이렇게 2바이트, 2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로 된 그런 구조 헤더를 가진 바이너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형태가 안 되어 있을 때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 바꿔야 되겠죠 보면. 그래서 바꿀 때 이걸 참고해서 이 부분만 이 파스 부분만 바꿔 주셔가지고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앱 소켓 서비스 이걸 또 잘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소켓 TCP를 한다면 이거고 UDP를 한다면 이거겠죠 보면. 네. 그래서 이거를 탕톡 받아서 여기 있는 부분만 본인의 애플리케이션 맞게 구현하시면 됩니다 보면. 뭐 필요 없는 건 구현 안 하셔도 되죠. 뭐 예외 같은 거 발생할 때 내가 어떠한 처리를 할 필요 없을 때는 구현 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부분을 보신다면 에코 서비스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코 서비스 보시면 연결이 발생했을 때, 메시지가 왔을 때, 그리고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리고 예외가 만약 발생했을 때, 보통 여기는 이제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걸 로그로 잘 보관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쓰는 그래서 커맨드 라인 메시지를 쓰는데 보통 우리가 소켓 겜서 만들면 다 대부분 바이너리를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이너리 메시지로 바꾸셔서 또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패스트 소켓 라이터는 꽤 코드가 복잡하지 않으면서 되게 본능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성능도 괜찮기 때문에 꼭 분석하셔서 한번 본인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